오늘은 이규보의 국순전전, 술을 소재로 하고 있는 가전체 소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전체 소설은 3단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비평. 그래서 이걸 딱딱 끊어가지고서나 영상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조금 부족한 부분, 양이 좀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고 이걸 또 한 번에 쫙 다 녹음하기에는 또 여기 분량이 좀 많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가자. 그래서 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규보의 국선생전, 자 볼까요?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입니다.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문의 형태를 띤, 가짜의 가, 전기문의 형태를 띤 스타일의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전체 소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내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가전체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가는 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제목을 국선생, 선생이라고 하는 데서도 할 수 있다. 작가는 국성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여 임금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사신, 사관이죠. 역사가를 통해 국성의 행적을 치하하는 등 국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모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붓을 의인화한 겁니다. 자, 탄핵 내용을 통해서 술의 폐단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술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성의 자는 중진이 바로 주천에 사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국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인물이겠네요. 그죠? 자, 국성, 중심인물이고요. 맑은 술을 의인화한 말이다. 그 다음에 누룩, 국자예요. 누룩 국자, 누룩을 성으로 하고 있다. 중진이 지자가 이게 갈지자야. 그러니까 갈지자가 왔다리 한마디로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거예요. 곤드레 만드레, 즉 술에 취해서 뻗은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 주천에 사는 사람이다. 주천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로 술을 만들면 술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자, 인물을 딱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전기적 요 형식이 고전소설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된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요약적 제시 방법이 드러나고 있다.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부연 설명해주고 있나요? 중지란 곤드레 만드레를 뜻한다.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릴 때에는 서막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서막이 뭐냐 그랬더니 중국 위나라 때 애주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전체 소설은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진짜 있었을 법한 어떤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는 중지, 이름은 성을 지어주기까지 하였다. 진짜 그랬을까? 라고 하니까 이게 문헌이 있대요. 야, 근데 설마 그게 진짜겠냐마는 성이라는 이름을 서막이 지어주었다는 건 태평광기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고 국성의 자인 중지라는 말은 국순전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먼 조상은 잠깐 이제 인물 소개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가 족보로 가네요. 그죠? 먼 조상은 온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온, 이때 온자가 따뜻하다 온자예요. 지금의 술은 화학주죠? 원료를 물에다 섞는 거야. 근데 옛날의 술은 발효주죠? 발효라는 거니까 오랫동안 놔둬가지고서는 술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려 발효를 시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즉 누룩은 따뜻한 온도에서 술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뜻하다 온자니까 어찌 본다면 인물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지는 설정이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적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간혹 적나라에 흩어져서 살기도 했다. 자, 어떤 중국의 역사하고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죠? 국성의 증조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행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 하지만 조부 할아버지는 모는 이게 보리모자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보리로 설정하고 있는 거네요. 주천이라는 곳으로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다. 아까 주천 나왔죠? 물맛이 좋다고. 그의 아버지 차는 벼슬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처음 하는 벼슬이다. 아, 그러니까 이 모는 이사 와서 살기만 했지 특별한 벼슬이 있는 건 아닌데 아비 때 와가지고 어떤 벼슬, 평원도구라고 하는 이런 벼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가 무슨 뜻인데? 흰술이란 뜻이래요. 산운경 곡시에 산운경이라고 하는 건 농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이 곡시라고 하는 건 곡물이 되겠네요. 그죠? 이 곡시의 딸과 결혼하여 뭘 낳았어? 성을 낳았어. 결국 술이라고 하는 것은 흰술, 누룩이거든요. 누룩과 그 다음에 곡시, 곡물이 만났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도입 부분에서는 국성의 가계, 패밀리, 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성의 가계를 소개했으니까 가계를 조금 더 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성의 가계도를 보면 이거죠. 조부는 모였고요. 그 다음에 아비는 차, 흰술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곡씨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부죠. 할아버지 보리 밑에서 흰술. 자, 이게 누룩입니다. 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인 곡물과 만나서 맑은 술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인화했으니까 우의적인 수법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어려서 도량이 넓었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에요. 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그 아비가 누구였죠? 차죠?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맑은 술, 한마디로 퀄리티가 좋은 술을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려 마치 만경의 물결과도 같소. 만경이라는 건 아주 많은 이랑이에요. 자, 한마디로 매우 크고 넓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데 더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고 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죠. 더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는데 얼마나 맑으면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소 라고 하니까 어떤 시련,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흐려지거나 그러지가 않는데 한마디로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술의 속성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작가는 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좋은 마인드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누군데? 그러지 아비지. 국성의 아버지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이게 훨 좋아. 성은 점점 자라서 중산의 유영, 심양의 도점과 친구가 되었다. 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림칠연, 우리 중국사, 내지는 동아시아사, 내지는 뭐 세계사 시간에 본 단어일 거예요. 한 사람이고요. 도잠은요, 도연명 있죠? 중국의 시인.
그래, 도연명을 도잠이에요. 도잠이 본명이고요. 연명은 호고요. 어쨌거나 간에 역사적인 인물을 또 한 번 등장시키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영과 도잠 두 사람이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적 갈등 내지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나 괴로움이 싹 튼다, 생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령과 도잠의 어떤 술에 대한 평가.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다. 자, 요거죠. 요거. 모든 일들을 잊는다는 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들, 그것들을 모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영과 도잠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내적인 갈등,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을 잊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말은 거꾸로 술은 내적 갈등 내지는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을 잊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역시 술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유령과 도잠이 국성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요거지요. 한마디로 마음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조구연이 뭔데? 했더니 술지게미를 쌓는 덤이래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하급 관리를 시켰어. 근데 난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국성은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종사를 불러 청주종사, 청주의 종사, 즉 좋은 수를 불러 공경들에게, 공경이라는 건 높은 벼슬아치들이에요.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어떻게 내세웠어? 이 사람 소개했어. 이 사람 쓰세요. 이 사람 쓰세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술은 원래는 궁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민가에서부터 술이 시작됐다가 이제 슬슬 어디로? 궁궐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를 보내요. 공거할 때 거자가 이게 수레예요. 수레. 한마디로 공적인 수레, 관청의 수레를 보내요. 부른 다음 하는 거니까 술을 수레에다 싸가지고 왔겠지. 목송하며 말했다. 목송? 목자가 무슨 목자야? 눈목자죠. 송자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눈길로 바라보며 배웅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 뭐야?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들은 지 오래로다. 이보다 앞서 역순행이냐 갑자기? 태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이때 말하는 태사는요, 천문관이에요. 당신은 별자리를 보면서 나라의 운세 내지는 개인의 운명을 점치던 시기였으니까. 천문과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이, 주자가 술주자죠? 전부 다 말을 살짝 들었어. 주기성, 술의 자리를 나타내는 별자리가 크게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옵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했다.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태사의 말이 어떤 말인데? 그렇지,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낸다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국성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은 좋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편견,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을 가지고 성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특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성은 임금에게 갑니다. 한마디로 정계에 진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웃긴 게 뭐냐면 고전소설이 아니랄까봐, 고전이죠.
주기성 별자리가 어떻게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종의 어떤 판타지를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기성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태사는 국성이 이 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쓰일 것을 알게 되고 임금 역시 국성을 좋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성이 전개에 진출하는 과정은 일종의 신비로움을 부여하는 설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끊습니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난중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고 주인과 손님을 맞이하는 벼슬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외교부? 요 정도가 되겠네. 그죠? 얼마 안 돼야 국자 제주로 옮겨. 제자가 제사야. 제사 지내는 술이야. 어디서? 나라에서. 나라의 제사에 올리는 술로 옮겨 예의사. 예의를 갖추는 사. 예의와 범죄를 담당하는 관리를 겸하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당연히 예약과 범절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러니 점점 벼슬이 올라가고 있는 거네. 그죠? 자, 이거는 플러스 같이 하는 거니까 이로부터 모든 교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과 진작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역할이 점점 커지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천식이라고 하는 게 뭐야? 천식은 봄, 가을에 신에게 올리는 음식이래. 일종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진작이라고 하는 건 임금에게 나아가서 술잔을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회를 하는 어떤 절차, 예식이에요. 결국은 모든 제사나 예식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않는 것이 없었다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모두 임금의 뜻에 맞았다. 한마디로 임금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결국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모든 잔치나 제사에 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고 해서 승진시켜 이번에는 승정원 재상으로 있게 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한마디로 임금의 총애가 하늘을 찌르네요. 그래서 출입할 때도 교자를 탄 채, 교자는 가마요.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가마. 근데 국성이 타는 가마니까 그건 뭐겠니? 그렇지. 술상이죠.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일컬었다. 왜 국선생이라고 일컬어? 그거는 임금이 엄청나게 신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융숭한 대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선생이라고 표현한 거지. 임금이 국성에 대한 예우와 대접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네요. 혹 임금이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성이 들어와 뵙는다는 게 뭐야? 그렇지. 술을 마시기만 하면 이런 뜻이겠죠. 마음이 풀어져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지요. 술의 효용이죠. 효능.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성격에 대한 요약적 진술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져.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은 거야. 특히 임금과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가까워졌어. 임금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자연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따라다니면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놀았어. 항상 술을 마셔.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전개 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 국성의 전개 진출과 임금의 총애를 받는 부분으로 일단 전개가 좀 길어요. 끊겠습니다. 다음 이어갑시다. 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혹과 포와 역이다. 혹은 독한 술이고 폭은 진한 술이고 역은 쓴 술이다. 야, 그러니 이 술들을 마시면 죽겠네.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방자하게, 한마디로 무례하고 건방지게 굴었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야. 자, 중서령 모영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을 했다. 모영은 붓이다 라고 하는 겁니까? 붓을 의인화한 거네요. 그 글 탄핵한 상소문은 이러했다. 행신이 뭔가 했더니 임금의 사랑을 받는 간사한 신하고요.
이거는 국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국성에 대한 모형에 무엇이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병통, 잘못된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이 벼슬 계급이 산품이 올라서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술에 취하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야. 일종의 파당을 만든다는 거야. 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죠.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합니다. 자, 이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하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진한 술, 독한 술, 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우리 이제는 나오는 태도죠. 술 많이 먹고 와 하고 고함 지르거나 머리 아프거나 막 이런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거는 술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얘기합니다. 술은 충신이 아니고 마음 백성들에게 해독을 주는 뭐다? 도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아비가 폐하께 총애를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횡행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 먹고 꽐라가 됐어. 아니면 하여튼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성이 임금으로부터 내쳐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네요.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몸에 병이 생겨. 마음의 병은 둘째치고.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소서. 이때 입을 막는다는 건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 자살했으니까 죽었네. 그러면 진한 술, 독한 술, 쓴 술은 못 마시겠네. 그죠?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한마디로 일반 백성, 벼슬이 없는 일반 백성이 되었다. 한마디로 낙향을 한 거죠. 귀양간 거야. 한편 치이자는 술 항아리예요. 그러면 술들이 전부 다 사라졌는데 항아리가 뭔 필요가 있겠어? 떨어져 자살했다. 자, 이 말은 결국 나라에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죠. 금주령이죠. 술 그만 마셔 라고 하는 금주령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개2 모형의 탄핵 상소로 인한 국성의 아들과 치이자의 죽음입니다. 처음에 치이자는 우스갯소리를 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네요. 자연 국성과 친하게 되어 임금이 출입할 때는 항상 수레에 실려 다녔다. 한마디로 임금의 수레에는 항상 술 항아리가 있었다. 그렇지. 술을 그냥 수레에다 부을 수는 없겠죠. 어느 날 치이자는 몸이 곤해서 누워 있었다. 성이 희롱하며 물었다. 자네는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었으니 항아리가 원래 그렇지 뭐 외양묘사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네들, 여기서 자네들은 술이죠? 수백 명은 넉넉히 용납할 수가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술을 담을 수가 있지.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 우스갯소리하며 지냈다. 매우 친했다. 자, 여기까지는 국성과 치이자와 국성의 관계네요.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한마디로 금주령이 내려져서 술이 통용되지 않자 제고을과 격마을에서 제는 배꼽이에요. 격은 가슴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슴과 배꼽 사이면 뭐야? 위네 위. 아니 마음에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대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술을 못 먹거든. 술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근심 걱정을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술로서 위안을 받던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적들이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죠.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토벌하라고 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우의적인 거, 의인화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근심 걱정이 이제는 도둑이야. 어찌 보면 임금은 그러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최고야? 그렇지. 술이 최고야. 그래서 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함께 했다. 일종의 카리스마죠.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에 이때 수는 근심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심에 물을 대요. 이때 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드링크. 술을 대요. 이렇게 돼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한번 싸움에 함락을 시켰대요. 한마디로 술로서 사람들의 근심을 없앴어. 거기에 장락판을 쌓고 장락판 반이라고도 읽고 판이라고도 있던데 보니까 이건 제방이란 뜻이에요. 근데 장락이잖아. 길장자에다 즐거울 랑자야. 한마디로 오래도록 즐거워하는 제방을 쌓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오래도록 즐거워했대. 왜? 술을 먹고 근심이 없어졌거든. 회군하였다. 결국 벼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에 나서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왜곡 충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 여기까지가 전개 4. 도둑들의 발흥과 이를 토벌하고 명예를 회복한 국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후 2년이 지났다. 2년 시간의 경과네요. 이제는 뭐 나름대로 벼슬을 하고 다시 했겠죠. 성은 상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은혜로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겠네요. 신은 본래 가난한 집의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몸이 가난해서 이곳저곳에 팔리게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지, 민가에서 술로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자 주기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여서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주시고 한마디로 조정에 들어왔다는 거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용납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벼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는 데에는 더함이 없었고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다는 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국가의 체면을 조금 더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니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겸손함이죠. 겸손의 표현이에요. 자, 어찌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신의 어떤 과거, 처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관직에 등용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신에 대한 겸손의 표현 정도로 보신다면 자신의 처지와 은혜 그리고 겸손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번에 몸을 삼가하지 못한 탓으로 삼가하다는 것은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건 이렇게 해놓고 쓸게요. 삼가다 무슨 뜻이라고? 조심하다. 조심하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온데 진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어? 아니죠. 탄핵을 받아서 낙향했던 걸 얘기하죠. 비록 엷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이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능력의 비유법이에요. 그래도 요행이 남은 이슬 방울이 있어서 이슬 방울은 뭐예요? 충성심이에요. 감히 해와 달이 임금의 은총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 젖힐 수가 있었습니다. 찌꺼기와 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갈등, 근심, 걱정. 누구의 가슴? 백성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근심, 걱정. 즉 도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대목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보잘것없지만 충성심은 남아있어 임금이 계신 것을 기뻐하며 도둑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들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도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어떠한 것도 번성하게 되면 다시 쇠할 때가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전제 부분인데 이제 씨는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너무 많이 먹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소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뭐예요?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병이 생겼어. 그래서 물러나서 여생을 보내게 해주세요. 일종의 연역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 국성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 신하를 보내요. 송개,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왜? 너 아프다며?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향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국성에 대한 임금의 신망이 두텁다는 거예요.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하여 무엇을 허락해? 낙향하는 것을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결국 죽은 거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건 분명히 일대기적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대기적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정계 5. 관직을 물러난 후 천수를 다하고 죽은 국성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끝나야지. 근데 아니야. 또 있어. 이젠 동세국 나와. 자, 아우는 현이래요. 현이니까는 이거는 탁주래요. 탁주를 되게 좋게 봤나 봐. 현인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는 벼슬이 이천석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두앙 남이다. 익은 색주. 색주라고 하는 건 빛깔이 좋은 술. 두는 중양주. 2번 빚은 술. 그 다음에 앙은 막걸리. 남은 과일주이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복숭아 꽃으로 만든 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오,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신선이 됐네. 약간 도교적이다. 그죠? 하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좀 그래. 또 성의 조카들에게 주, 만, 염이 있었다. 자, 이때 주라고 하는 건요. 묵은 술을 의미해요. 그 다음 만은요. 곰팡이가 삭힌 음식, 뭐 식혜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식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주라고도 하죠. 염은 식초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결국은 국성의 후손들은 모두 술과 같이 발효 음식이네요. 이들은 모두 저걸 평씨에게 소속시켰다. 자, 여기까지 국성의 아우와 조카들에 대한 소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선생전이죠. 국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국성의 행적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성은 잘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제사, 천식, 진작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특히나 국가에 대한 봉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많은 높은 벼슬까지 오르고 신망이 두터웠는데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서 뵙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이 풀어져서 웃곤 했어요. 또한 낙향을 했어. 탄핵을 받아 낙향을 해서 벼슬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성은 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자 싸움에 나가고 그리고 장락판을 만들어서 쌌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을 알고 물러나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즉 비록 미천한 몸이었지만 성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관직에 등용되었고 임금의 총애가 지나쳐 잘못을 저지르지만 물러나서 후회할 줄 알고 국난을 당해서는 발음도 안 되네. 백의종군하여 위국 충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순리에 따라 처신합니다. 물론 잘못한 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성의 아들들이 문제죠. 방자하게 굴었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놔줬던 것이 어떻게 본다면 잘못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던 점보다는 잘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국성의 가계도 한 번 더 볼까요? 이제는 요건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국성에게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 자식이 셋이 있어요. 혹이 있고 포가 있고 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동생 현이 있어요. 현에게는 익이 있고 두가 있고 앙이 있고 남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익은 빛 좋은 술, 두는 중양주, 앙은 막걸리, 그 다음에 남은 과일주. 이렇게 정리한다면 성과 현의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제는 비평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신은 말합니다. 사관이죠. 사신,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예요. 자, 가전체 소설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중국의 최초의 역사서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기라고 하는 책의 열전에도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그것을 본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신은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의 사람들이었다. 왜? 술의 원료가 곡식이었으니까.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잘한 일이다. 자, 이거는 술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이 어지럽혀지고 화가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낙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울한 거야? 아니야.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게 없어. 왜? 당연한 결과인 거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절, 늙은 시절, 만년이 넉넉한 것을 알고 분수에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결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순리를 알고 이치에 맞게 처신한다 라는 뜻이다. 이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헌을 인용하여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자, 여기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국성에 대한 사관 내지는 사신의 평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핀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신하의 올바른 도리예요.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야. 신하가 만약에 국왕의 총애를 받다 보면 자칫 방자에서 신하의 도리를 잃고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굳게 지켜 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될 수 있으며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신하의 올바른 도리라고 이 소설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신하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국선생전이라는 가전체 소설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